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착하고 아름다운 노누이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을 일찍 겨이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산장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나무를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오누이는 알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기운이 심상치 않다. 우리 조심히 돌아가자. 동생도 동의하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흐릿한 눈빛으로 오누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길을 좀 못 잡구나. 이 근처에 이정표를 본 적이 있니? 오누이는 노파가 어딘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예의상 친절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할머니, 이정표라면 저쪽 길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지고 있어 너무 늦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노파는 오누이의 말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날 도와주면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하지만 이제야는 수상쩍었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왠지 위험해 보이지 않아?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노파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빠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급히 가야 합니다. 다음에 뵙게 되면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를 들은 노파는 갑자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거절했구나. 하지만 내 진심을 봐라. 그러면서 노파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무시무시한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 노누이는 재빨리 산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며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동생아, 더 빨리.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오누이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나무 사이를 헤치며 간신히 호랑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누이는 커다란 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며 계속해서 그들을 쫓았습니다. 오빠는 한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손을 맞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 호랑이가 포기할 리 없어. 그때 오누이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항상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오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누이는 느릿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듯 스르렁거리다 발을 쾅쾅 구르며 물러갔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세상으로 올려보내졌고 그들은 각각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뜨거운 해가 되어 낮을 밝게 비추었고 동생은 차가운 달이 되어 밤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오누이는 영원히 하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빛으로써 이 땅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을 함께 하며 지고지순한 의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을 보고 언제나 끈끈한 형제의 사랑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나무가 무성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각자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성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고 냉정한 성격이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돈을 쫓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이권에 눈이 멀어 형제의 관계마저 소홀히 하였습니다. 반면에 흥부는 착하고 인정이 많으며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흥부의 집은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의 집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부러진 다리 때문에 날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 제비를 불쌍히 여겨 붕대를 감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비는 건강을 되찾았고 흥부의 집 마당에서 즐겁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비는 건강하게 회복된 후 날아가고서는 얼마 뒤 커다란 박씨한 알을 흥부의 집에 떨어뜨렸습니다. 흥부는 처음에는 그 박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내 마당에 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박씨는 담장을 넘을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
결국엔 커다란 닭이 궁금하여 흥부는 도끼로 밥을 쪼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 보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궁핍했던 그의 삶은 더없이 행복한 날들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놀부는 부러움과 시기에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제비가 오기를 바랐고 어느 날 마침내 한 마리의 제비가 그의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그 제비의 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린 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놀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놀부는 제비가 다시 박씨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렸고 어느 날 드디어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박씨를 심었고 마침내 커다란 박이 자랐습니다. 놀부는 서둘러 도끼를 들어 박을 쪼갰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물이 아닌 요괴와 벌레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요괴들은 놀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놀부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놀부는 자신의 욕심이 부른 불행을 깨닫고 동생 흥부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흥부는 이미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토라 형을 너그럽게 용서했고 두 형제는 이전과 같은 누에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흥부는 그의 넉넉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이어갔으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웃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시장에 가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 테니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문 좀 열어다오. 엄마가 음식을 많이 사왔구나. 문 바로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의심이 든 누나는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문을 열면 안 되기. 목소리는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동생은 그것이 엄마라고 믿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주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호랑이는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누이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방 안에 이르러 누나가 재빨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열고 동생과 함께 창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즉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숲속을 달리더 노누이는 우연히 나무 위에 사다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면 하늘로 갈 수 있을지 몰라.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점점 가까워지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오누이는 더욱더 사다리를 빠르게 올랐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도달한 두 아이는 멀리 땅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하늘은 그들의 간절함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밝고 따뜻한 해가 되었고 누나는 부드럽고 차분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되었고 때때로 낮과 밤에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들의 이야기를 남겨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누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국의 작은 마을에 흥부라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과 그의 형 놀부라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흥부는 늘 마음씨가 곱고 다른 이를 배려하며 살았지만 놀부는 돈만을 좇으며 이웃을 모질게 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자신이 가난하지만 자신의 작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에서 다리가 부러져 괴로워하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흥부는 제비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제비는 건강을 되찾아 흥부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빚졌다는 듯이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그해 가을 그 제비는 다시 흥부를 찾아왔고 작은 호리병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범상한 것 같지 않은 씨앗이 들어있었죠. 흥부는 그 씨앗을 자신의 작은 밭에 심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에서는 끝도 없이
자라는 커다란 박이 열렸고 박을 열어보니 수많은 보화와 재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흥부와 그의 가족은 단번에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질투와 탐욕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마리의 병든 제비를 찾아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 제비도 호리병을 가져다 주었으며 놀부는 신이 나서 서둘러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놀부의 밭에서 자라난 박 속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괴물과 재앙뿐이었습니다. 괴물들이 튀어나와 놀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부는 그제서야 자신의 탐욕과 행동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흥부는 얻은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병인 놀부를 용서하며 그와 가족을 다시 도와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흥부의 넉넉한 마음과 행동 덕분에 마을 전체가 행복한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며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적인 한국의 전래 동화입니다.